저는 오늘 그 물가 조절 정책 수단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수입 농산물을 적극 들이는 그러니까 할당 관세 정책에 대해서 과연 이게 할당 관세가 물가 조절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할당 관세가요. 21년도 문재인 정부 시절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늘었습니다. 많이 늘은 거는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죠? 네. 예. 문재인 정부 말기에 20개 품목, 그것도 대체로 사료 원물이나 비료, 가공품 원료들이 주로 수입이 됐다면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품목이 67개가량으로 늘었고요. 아마 하반기 거까지 합치면 더 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도 12조가량이 됩니다. 윤 정부 이후에 관세 지원액이 1조 원이 훌쩍 넘는다는 것이 현재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관세를 지원해서 수입을 했는데 과연 물가에 이게 어떤 효과를 영향을 끼쳤는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 장관님 이 자료 보셨나요? 기재부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해마다 이 자료를 냅니다. 지금 이거는 23년도 할당관세 지원 실적 및 효과 분석이고요. 이 자료는 22년도 할당관세 지원 실적 및 효과 분석인데 이 자료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이거 보셔야 되는 네. 겁니다. 이게 장관의 역할 중에 하나이고 임무입니다. 이거 안 하셨다면 이건 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 의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소고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수입 가격이 1% 하락하는 경우에 수입 소고기 가격은 천천히 반응해서 1년여에 걸쳐 0.12%까지 하락했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저희가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관세 지원액의 12%만 소비자가 가져가고 실제 88%는 수입업자, 그 다음에 유통업자가 가져갔다는 뜻이다라는 해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1년여에 걸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입업자가 16% 관세 지원으로 해서 소고기를 10,000원에 들어올 경우에 관세 지원액 1,600원이 어디로 갔는지를 분석해 보면 그중에 1,408원, 88%는 수입 유통업자한테 갔다는 소리고요. 소비자한테 물가 인하 효과로 돌아온 돈은 겨우 192원, 1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 저희가 소고기 관세 지원액이 얼마냐 하면 1,600억 원입니다. 이마저도 가격이 떨어지는데 1년 정도가 걸렸다는 거죠. 다음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실인지 좀 살펴봤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수입 소고기 가격 동향표인데요. 실제로 수입 소고기하고 소비자 가격 확인을 해봤는데요. 수입할 때 가격, 파란 거 맨 밑에 있는 게 꾸준하게 7월부터 수입이 되었거든요. 22년 7월 달에 윤 대통령이 미국에 갔다 오고 나서 이게 전면적으로 할당 관세가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수입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에 오히려 미국산 소고기 소비자 가격과 호주산 소고기 소비자 가격은 오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입 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연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 소고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1년도에 할당 관세 수입이 시작되기 전에는 키로당 21,169원이었습니다. 이거 등심 기준입니다. 그런데 할당 관세가 도입되고 나서 22년도에 수입되고 나니까 국내산 소고기 가격이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19,018원입니다. 요게요,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요게 한 2,000원가량이 떨어진 건데 일반적으로 비유구의 경우 도체중을 520kg로 잡으면 110만 원가량의 농가 손실로 돌아간 겁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병진 의원님 질의 중에 한 해에 도축되는 마리수가 90만 두라고 계산을 한다면 두당 110만 원을 계산하면 9,900억입니다. 약 1조가량의 손실이 축산 농가한테, 그것도 한우 생산 농가한테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자료가 많아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수입 소고기 할당 관세 주요 기업이 어디가 가져갔는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총 189억의 이 대기업 중심으로 관세 지원액이 벌어졌고요. 동원홈푸드 76억, 해성프로비전 이거 대상이거든요. 대상 네트워크거든요. 48억, 신세계푸드 38억 쭉 했는데 189억 이 몇 개 회사만 해도 189억 원의 관세 지원액을 받았는데 이들 기업들이 그러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냈을까요? 안 냈습니다. 롯데가 일부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당 관세 효과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농림부는 무분별하게 지속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의 평가와 향후 정책에 대한 계획. 네, 의원님, 그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할당 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소고기를 예를 들으셨지만 실은 저희 모든 품목의 그 원칙은 똑같습니다. 국내 상황이 불가피할 때만 할당 관세를 한다. 그리고 그 방출 시기도 우리 국내 농산물과 최대한 경합하지 않는 시기에 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수입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신선육이 아니라 가공 원료육으로 아마 다 갔기 때문에 아마 수입 회사들도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국내산 소고기가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특히 소고기의 경우는 우리 한우하고 그 수입산하고는 아예 시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22년 그 하반기부터는 물량이 좀 많아진 효과가 있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할당 관세로 인한 수입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의 생산 기반에 영향을 받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국내 수급이 받쳐주지 않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또 피해를 당하셔도 안 된다라는 것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할당 관세 정책이 물가 조절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인가에 대해서 이것 말고 다음 거예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결론입니다. KDI 보고서의 결론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할당 관세 적용을 이유로 수출 가격을 높게 책정하거나 국내 업체가 관세 인하분을 소매 가격에 적극 반영하지 않을 경우 할당 관세 적용 효과가 우려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내에서 할당 관세 얘기가 나오면 현지에서는 미리 그 품목의 가격이 2배, 3배 뛴다고 합니다. 그쪽의 전문가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거 이중계약서 작성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중계약서가 작성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현지에서 물가가 뛰고 있고 그 뛰고 있는 물가의 기준을 해서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오전부터 계속 답변 중에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국내 불가피한 경우 수입한다. 국내 농산물 출하 시기와 겹치지 않게 한다. 이중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국내 농산물 시장에 영향 끼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장관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요. 국내 농산물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수입하는 겁니다. 사과값 올라서 수입하는 거고요. 배추값 올라서 수입하는 건데 왜 국내 농산물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농가, 잠깐만요. 생산농가에. 잠깐만요. 예. 이중시장이라는 게 탁상에 앉아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줄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지 마라고 하면 형성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현장에 가면 이 시장은요 서로 넘나듭니다. 그리고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내 물가에 영향을 끼쳐서 소비자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을 주겠다라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이 수입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답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입 농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건 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입니다. 이게요, 농민들은 정부가 농민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뭐 하라고 하면 그거 반대로 합니다. 그거 반대로 하면 돈 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2년도에 한우 사육도 굉장히 늘어났다. 속값 떨어질 거다.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지도했습니다. 농가가 말 안 들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농정에 대한 불신이 생긴 첫 번째 이유는 수입 농정 때문입니다. 정부가 농민들 편이 아니라고 농민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좋은 정책과 시책과 예산을 갖다 들이밀어도 농민들한테는 그것이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장관님 예, 말씀하십시오. 의원님, 할당관세 같은 경우에 국내 생산만으로 수급이 불안정이 있을 때 우리가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생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생산 농가만을 고려할 수 없으니까 수입을 한다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아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배추값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추가 불가피해서 네. 수입하셨죠. 네. 예, 그거 예측 잘못하신 거예요. 날씨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고 중고냉지 배추가 들어오지 못해서 긴급하게 수입했다. 결국은 그 물건이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잔량이 남아 있는지 네. 확인해 보셨어요? 그럼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배추는 들어온 게 초도 물량 16톤 들어왔고요. 저희가 그거는 식자재 마트 등에 공급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다 배정을 했고요, 의원님. 그리고 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할당관 예. 지금 16톤만 들어왔습니다. 500톤 들어왔습니다. TRP 물량도 있고요. 저희가 FTA 구경무역 말씀드린 초도 물량 말씀드린 거고요. 자, 마무리하시고요. 4차 질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FTA 체결한 국가로 또 한잔 예. 자, 아니 의원님, 이번에 들어온 물량은 지금 100톤 들어와 있습니다. 16톤 초도 물량 들어오고요. TRQ 없습니다. 배추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는데요. 국내 생산만으로 수급을 맞추기 어려워서 소비자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면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수입을 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국내 생산 기반을 망쳐가면서 저희가 수입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드린 거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수입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생산 기반을 무너뜨릴 용도로 무너뜨릴 만큼 수입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소비자도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산 농가만을 고려할 수는 없으니까요. 포트스리 과장이